봐.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의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죠.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폭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가 만든 장난감들을 팔곤 하였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금껏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새로운 장난감에 쓸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하였어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통나무로군. 이걸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통나무를 등에 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통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아,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게야. 환청을 듣다니 말이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였지요.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더니 뒤이어 팔과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인형이 탄생했답니다. 그는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둘러보았지만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이어서 마저 했지요. 잠시 후 그 인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우, 세상에. 인형이 살아있다니. 물론 진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놀기도 했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 넌 나의 아이란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피노키오는 곧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는 피노키오에게 문구를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피노키오에게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모든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키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크고 알록달록한 텐트가 보였어요. 바로 서커스 텐트였지요. 텐트 앞에 있던 광대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광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져가라고 준 돈이 떠올랐어요. 돈 있어요.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광대에게 주었지요. 텐트 안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텐트 가운데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인형들을 보았어요. 우와, 저 아이들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무대로 뛰어 올라간 피노키오는 그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은 피노키오에게 화가 났지만 인형들의 줄을 잡고 있던 무대 위의 서커스 주인은 살아있는 인형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줄이 없는 인형이라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잡아 철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회하던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한 요정이 피노키오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알았지? 피노키오는 무척 행복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있죠? 그 요정이 요술을 부렸더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손에 돈이 나타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마. 어서 서둘러 학교로 가거라. 그 요정은 피노키오를 서커스 텐트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그때 즐겁게 노래하는 피노키오를 발견한 교활한 여우와 그의 친구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피노키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 거니? 문구점에 들러 물건 좀 사고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그 돈으로는 문구를 살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마법의 땅에 심을 거야. 그럼 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가 있지. 필요할 때마다 따서 쓰면 돼. 순진한 피노키오는 여우가 한 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여우에게 돈을 모두 주었지요. 돈을 가로챈 그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거니? 좀 전에 내가 준 돈으로 문구점에 갔었니? 사실 그 요정은 여우에게 돈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노키오에게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란다. 피노키오는 그 요정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문구를 샀었는데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그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국 그는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지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마침내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사실을 털어놓으니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요정은 다시 요술을 부려 여우에게 빼앗긴 돈도 되돌려 주었고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답니다.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꼭 쥔 채 노래를 부르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를 가둬두었던 그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피노키오가 도망가자 그 서커스 주인은 무척 화가 나 그를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피노키오를 잡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바다에 빠졌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여 팔다리를 이용해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해변가로 헤엄쳐가는 도중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피노키오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피노키오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었어요. 한편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던져졌던 그 해변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혹시 피노키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부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마침 한 어부가 피노키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어부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트를 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트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 작은 보트는 더 이상 큰 파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피노키오를 삼켰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 할아버지도 삼켜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져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곤 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 내 아들아. 결국 너를 찾았구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노키오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말씀을 어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본 요정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 해변가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업장에 계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왔답니다. 그 요정은 이렇게 멋지게 변한 피노키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가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아침이 되자 피노키오는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침대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손을 본 후 그의 몸도 살폈어요. 그는 무척 놀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소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를 보자 할아버지는 무척 행복했지요. 세상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 아빠와 아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멋진 코도 다시는 변하지 않았어요.